네, 안녕하세요. EBS 화상 튜터링의 영어 멘토 김동건 선생님입니다. 오늘 결석을 했죠. 그래서 21쪽에 있는 문제 C, D 이렇게 두 개 문제 풀어오라고 쌤이 이제 벌칙으로 내줬는데 이거랑 관련해서 문제 풀이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만 풀면 좋긴 한데 요거랑 또 관련된 개념들이 있었죠. 과거 시제랑 현재 완료 시제 비교하는 거. 그래서 과거, 현재 완료 두 개념에다가 과거 완료까지 총 세 가지 개념을 먼저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는 순서로 진행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요 파트 이름이 무슨 파트였냐? 시제라는 단원이었죠. 그래서 이 시제라는 요 단원 그 중에서 이제 뭐 과거, 현재 완료 이렇게 나오는데 그 전에 제가 요런 한국어 문장을 들으면서 시제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고 이 시제가 전달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바꾸고 건드려줘야 되는지 그 얘기를 먼저 좀 꺼냈었거든요. 그래서 쌤이 한국어 문장을 세 가지로 예시를 들었죠. 나는 밥을 먹었다. 나는 밥을 먹는다. 나는 밥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 문장을 예시로 줬었어요. 그러면 이 문장에서 공통점과 차이점들이 있을 텐데 일단 공통적으로는 다 지금 세 문장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가 밥을 먹고 있는 그 행위를 나타내는 그 문장이죠. 근데 차이점은 뭐가 다르냐면 일단 외형적으로 봤을 때 겉에 모양만 봤을 때 여기는 먹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긴 먹는다, 밑에는 먹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변하는 부분과 변하지 않는 부분을 나눠서 따져볼 때 지금 변하는 부분은 뭐뭐한 다로 끝나는 것들, 이렇게 우리 해석했을 때 뭐뭐한 다로 끝나는 거 무슨 사라고 했었냐면 우리 이런 것들 동사라고 했어요. 세 가지 문장에서 동사가 다 다른 모양으로 변하고 있는데 이 동사의 모양이 바뀌면서 의미로 어떻게 어떤 의미적인 특징이 나타나냐면 첫 번째는 먹었다라 그랬어요. 과거에 일어난 시점인 거죠. 두 번째는 먹는다. 이건 현재에 일어난 상황이에요. 마지막은 먹을 것이다. 얘는 미래에 일어난 상황이죠. 그래서 동사의 모양만 바뀌었을 뿐인데 그에 따라서 언제 그 행동을 했는지가 나타나는 게 다 다르게 나타나더라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지었냐면 동사의 모양을 건드리면은 그 행동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다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렇게 행동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런 개념을 우리는 영어에서 시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모양을 바꾸면 우리는 시제를 드러낼 수가 있어요. 동사의 모양을 A로 바꾸든 A 다시로 바꾸든 A 다시 다시로 바꾸든 어떤 형태로 바꾸든지 간에 이 동사의 모양을 바꾸기만 하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시제를 드러낼 수가 있다라는 그 결론을 얻어냈죠. 자,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문장 안에서 시제를 넣기 위해서는 즉 말하자면 그 행동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문장 안에 담고 싶으면 뭐의 모양을 바꿔주면 된다는 거예요? 동사의 모양을 바꿔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영어의 총 12가지 시제를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대원칙이었다라는 거죠. 동사를 건드리면 시제가 달라진다. 그러면 반대로 내가 시제를 넣기 위해서는 동사의 모양을 건드려야 된다. 요거를 알고서 우리 개념에 나왔던 세 가지 시제들을 한번 확인해 볼 건데 일단 그 전에 첫 번째로 나왔던 게 바로 과거 시제였어요. 과거 시제. 자, 과거 시제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쌤이 타임라인을 그렸을 때 여기가 현재예요. 자, 그리고 현재를 기준으로 그 전에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우리는 싹 다 과거.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싹 다 미래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과거 시제라고 하면은 과거에 일어났던 요 과거 지점에 있던 요 사건을 표현할 때 쓰는 게 바로 과거 시제겠죠. 그러면 우리가 시제를 나타낼 때는 동사의 모양을 바꾼다 그랬습니다. 과거 시제를 나타낼 때는 동사 모양을 어떻게 바꿔주냐? 우리 동사 외울 때마다 3단 변화라는 게 있었어요. go, went, gone, eat, ate, eaten, 뭐 drive, 이거 운전하다, 뭐 몰다 이런 뜻이죠. 차를 몰다, drove, driven. 자, 이렇게 동사마다 3단 변화 우리 이렇게 표로 외웠을 건데 그 중에서 가운데 있는 요 형태를 동사 자리에 써주면 그게 바로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방식이다라는 건 우리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차 타고 아니죠. 예문을 다시 드릴게요. 나는 학교에 갔다. 그 다음에 내가 갔다라는 그 동사를 쓰고 싶은데 go라는 동사를 쓰고 싶은데 내가 학교에 간 게 과거다.
요 시점에 내가 학교에 갔다라는 걸 말하고 싶으면 요 go라는 동사를 바꿔줘야 돼요. 왜? 우리는 시제를 나타낼 때 동사의 모양을 건드리기로 했죠. 그래서 이걸 내가 과거 시제로 바꿔주고 싶으면 그 동사 go라는 동사를 과거 형태에 맞게 바꿔줘야 된다는 거고, 이때 과거 형태에 맞는 거는 동사의 3단 변화 중에 두 번째 오는 요 형태다라고 해서 I went to school이라고 쓰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자, 과거 시제는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개념이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죠. 그러면 이번엔 현재 완료 시제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 자, 현재 완료 시제 같은 경우에는 동사의 모양을 어떻게 바꿔서, 동사의 모양을 어떻게 바꿔줘야지 현재 완료 시제가 나타나게 되느냐? 얘는 동사에다가 have 플러스 pp, have pp라는 옷을 입히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go, eat, drive라는 세 가지 동사를 가지고 한번 have pp를 먼저 씌워 볼 건데, 자, go라는 동사, eat, drive 이 세 동사가 있어요. 근데 각각 내가 얘를 현재 완료 시제를 넣어서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야. 그럼 우리 시제 반영할 때 동사의 모양 건드린다 그랬잖아요. go에다가 have 플러스 pp라는 옷을 입혀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have 플러스 pp에다가 go가 슉 들어가서 have pp의 옷을 입게 되면 어떤 모양이 바뀌냐면 have gone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it 같은 경우도 내가 얘를 현재 완료 시제로 바꾸고 싶다. 그럼 have pp를 입히는 거예요. have eaten. drive도 마찬가지겠죠. drive에다가 have pp를 입히세요. 그러면 have driven. 그래서 문장 속에서 have gone, 뭐 have eaten, have driven처럼 이렇게 have pp의 구조가 보인다. 그러면 그 문장은 현재 완료 시제가 쓰였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놓치기 쉬워서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have gone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거 한 문장 안에 동사가 두 개 쓰인 거 아니에요? 영어에서는 문장 한 개당 무조건 동사가 한 개밖에 못 들어간다 그랬는데, 여기 have도 동사고 gone도 동사니까 이거는 요 원칙을 깨는 되게 잘못된 문장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얘는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 동사가 두 개 쓰였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have gone이 아예 하나의 동사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또 납득이 안 될 수 있죠. 왜냐면 have가 가지다라는 뜻이고, 이거는 먹다란 뜻이니까 가지다, 먹다 의미가 되게 좀 중첩이 되는 것 같잖아요, 동사 의미가. 근데 얘는 앞에 있는 have가 가지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얘는 현재 완료 시제가 쓰였다, 완료 시제가 쓰였다라는 걸 나타내는 그냥 표지에 불과해요. 동사로서의 기능이 매우 약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단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have eaten을 하나의 통째로 동사로 취급을 해야 되고, 얘가 두 개가 별개의 동사가 두 개가 붙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앞에 요 have가 가지다란 뜻이면, 얘가 가지다란 뜻이면 동사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동사 하나에다가 또 다른 동사에서 동사가 두 개 쓰였으니까 올바르지 않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현재 완료에서 가지다란 뜻이 아니고 그냥 현재 완료 시제가 쓰였다라는 그 표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동사의 성격이 매우 약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요 규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봐주면 됩니다. 마치 우린 할 수 있다, we can do it 할 때 여기 있는 하다라는 동사고요. can도 뭐뭐 할 수 있다 라는 뜻이니까 여기도 동사예요. 근데 동사 두 개 쓰였다고 잘못된 문장이라고 하지 않죠. 왜냐면 여기 있는 can을 우리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조동사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뒤에 있는 동사가 있어야지만 쓸 수 있는 게 바로 이 can이라는 동사예요. 조동사입니다. 나중에 뒤에서 다루겠지만. 그래서 여기 있는 have도 뒤에 동사가 있어야지만 쓸 수 있어요. 가지다란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용법일 때, 현재 완료 시제 쓸 때 쓰이는 그 have는 다른 용법이기 때문에 뒤에 무조건 PP 형태가 있어야지만 쓸 수 있는, 그래서 얘는 동사 두 개가 왔다는 그런 걸로 우리가 봐주면 곤란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장 안에 어쨌든 현재 완료 시제 같은 경우에는 have PP라는 옷을 입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장이 보이면 우린 그거 현재 완료 시제가 쓰인 문장이네 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I have eaten salad 라고 하면은 지금 주어 동사를 따졌을 때 have에다가 pp가 왔죠. 그럼 이렇게 have pp는 통째로 동사 취급을 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샐러드를 먹었다라는 그 문장이 되고, 자, 그리고 I have lost my key.
나는 내 키를 잃어버렸다. 자, 이 문장도 보면 주어 have pp 전체가 동사 my key, 목적어에서 나는 내 키를 잃어버렸다라는 이런 현재 완료 시제가 쓰이는 문장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현재 완료 시제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시점을 나타내느냐? 자, 타임라인을 따져서 그려보면 한 이렇게 돼요. 여기가 지금 타임라인이고요. 여기 현재입니다. 그리고 현재보다 전에 일어난 모든 것들을 과거라고 칭하죠. 자, 이때 현재 완료 시제는 과거에 일어난 일을 표현할 때 쓰는 시제예요. 그런데 우리 위에 과거 시제도 보면 어때요? 현재보다 전에 일어난 요 과거 사건을 나타낼 때 쓰는 게 과거 시제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현재 완료 시제랑 과거 시제랑 어디가 다르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뤘던 요 개념에서 중요하게 봤던 게 과거 시제랑 현재 완료 시제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 차이점이었거든요. 자, 어디가 다르냐면 과거 시제, 현재 완료 시제 모두 둘 다 과거에 대한 내용을 담을 때 쓰여요. 어쨌든 둘 다 과거에 발생한 사건이어야 돼. 그치만 현재 완료 시제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하나 더 붙어요. 과거에 일어났지만 그 일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과거, 딱 요 과거의 요 포인트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걸 얘기할 땐 우리가 과거 시제를 쓰지만, 자, 과거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행동이 지금도 쭉 지속이 되고 있어. 자, 요 지속성에 관심을 갖는 요 시제가 바로 현재 완료 시제고, 현재 완료 시제 같은 경우에 문장에서 동사의 모양을 어떻게 바꿔준다? have 플러스 pp로 바꾼다. 자, 우리가 요 개념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I have lost my key라는 요 문장, 그리고 I lost my key 라는 요 두 개의 문장, 요 한 쌍의 두 개의 문장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차이점, 시제에서의 차이점과 의미에서의 차이점으로 나눠서 한번 볼 건데, 지금 시제에서는 뭐가 다르냐면 첫 번째 문장에서는 동사의 모양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have 플러스 pp라는 모양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죠. 동사의 모양이 바뀌었다는 건 시제가 바뀌었다라는 걸 의미해요. 동사가 have pp 쓰였다는 건 여기는 현재 완료 시제가 쓰였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 I lost my key라고 되어 있죠. 동사의 모양이 기본형에서 lost, 기본형 lose에서 lost로 바뀌었다는 건 lose, lost, lost로 3단 변화하고 그 두 번째 형태를 취했다는 거니까 여기는 과거 시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어쨌든 과거 시제랑 현재 완료 시제 둘 다 어떤 사건이 과거에 일어났을 때 쓰는 시제라 그래서 첫 번째 문장, 이것도 내가 키를 잃어버린 게 과거다라는 걸 나타내는 문장이고, 두 번째 I lost my key, 여기도 내가 키를 과거에 잃어버렸다, 뭐 내가 어제 잃어버렸든 그저께 잃어버렸든 어쨌든 과거에 잃어버렸다는 상황을 요 첫 번째 두 번째 문장 모두 전달하고 있다라는 공통점은 있어요. 그치만 어디가 다르냐, 위에 거는 현재 완료라 그랬죠. 자, 현재 완료면 내가 키를 잃어버렸다라고 했는데 그 과거에 잃어버린 그 상태가 지금까지 쭉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키를 뭐 가령 어제 잃어버렸지만 지금도 잃어버려서 못 찾고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할 때, 지금도 내가 키를 분실 중일 때,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현재 완료 시제가 쓰인 첫 번째 문장이고, 그럼 두 번째 같은 경우 어떻냐면 얘는 과거 시제잖아요. 내가 어제든 뭐 그저께든 과거에 키를 잃어버렸어. 근데 지금은 몰라요. 지금 내가 뭐 키를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그런 데에 관심을 두는 시제가 아니에요. 과거 시제는. 과거 시제는 그냥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그 진술만 할 뿐이지,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는데 이 현재까지 닿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지금 키를 찾았을 수도 있고 못 찾았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포인트는 과거에 내가 키를 잃어버렸다, 딱 거기서 끝내는 거예요. 지금은 어땠는지는 관심이 없는 시제가 바로 이 과거 시제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정리했을 때 현재 완료 같은 경우에는 지속성, 내가 키를 잃어버렸는데 지금까지 잃어버린 상태가 쭉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거기에 포인트를 두는 시제가 바로 현재 완료 시제인 거고, 과거 시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잃어버린 상태냐에 관심이 있는 시제가 아니라 과거에 내가 딱 잃어버렸다, 딱 거기까지, 지금 어떤지 몰라요, 지금 어떤지는 관심 있는 시제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과거라는 그 시점에는 내가 키를 잃어버렸다라는 그 시점을 중심으로 한 시제가 바로 과거 시제예요. 그래서 현재 완료냐 과거 시제를 따질 때 우리가 중요하게 볼 포인트 중 하나는 뭐냐면, 이거는 지속성의 포인트를 둔 문장인지 아니면
과거의 그 특정 시점에 포인트를 둔 문장인지 요거를 우리가 의미적으로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요런 의미에서 우리 요런 개념도 있었었거든요. 자, 뭐냐면 자, 이 문장을 한번 볼게요. I have 똑같은 문장 빌려봅시다. Lost my key yesterday. 이 문장 보세요. 일단 시제를 먼저 따져보면 I 주어 have lost 이렇게 have pp가 쓰였을 경우에는 have 따로 lost 따로 볼 게 아니라 have pp라는 요 틀 전체가 현재 완료 시제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게 통째가 하나의 동사가 된다 그랬죠. lost my key 나는 내 키를 잃어버렸고 어제 잃어버렸다라 그랬어요. 자, 일단 시제를 따졌을 때 동사 자리가 have 플러스 pp가 되어 있으니까 얘는 현재 완료 시제가 쓰였어요. 현재 완료 시제는 시점이랑 지속성, 우리가 시점과 지속성이라는 두 가지 대비되는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완료 시제는 지속성에 포인트를 둔 시제 아니면 시점에 포인트를 둔 시제예요. 네, 현재 완료 시제는 지속성에 포인트를 둔 시제입니다. 그와 비해서 시점을 포인트를 둔 시제는 바로 과거 시제였죠. 현재 완료 시제가 쓰였다는 거는 얘는 지속성을 나타내는, 그래서 지금도 내가 키를 잃어버렸다라는 그 상황을 내포해야 되는데 지금 이 문장을 한번 잘 보도록 합시다. 나는 내 키를 잃어버렸는데 어제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잘 보세요. 나는 내 키를 잃어버렸다. 어제부터. 나는 어제부터 내 키를 잃어버렸다. 이 문장이랑 나는 어제 내 키를 잃어버렸다라는 그 두 가지 문장 중에서 우리가 시점과 지속성을 축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첫 번째 경우 나는 어제 키를 잃어버렸다라는 거는 시점을 강조한 문장이 아니고 지속성을 강조한 문장이에요. 얘는 어제 잃어버렸고 지금은 어떤지 모르는 상태인 거야. 어제 키를 잃어버린 거지 지금은 어떤지 말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yesterday가 쓰인 한 얘는 시점을 강조한 문장이라 봐야 돼요. 근데 그에 비해서 I lost my key since yesterday. 나는 어제부터 내 키를 잃어버렸다라는 이 문장은 뭐냐면 어제부터라 그랬어요. 우리 부터가 있으면 언제부터가 있으면 언제까지가 있겠죠. 시작과 끝이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끝을 얘기 안 했다는 건 보통 내가 말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지금까지라는 그걸 내포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나는 어제부터 지금까지 키를 잃어버린 건데 자, 그럼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어제부터 지금까지라는 그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얘는 시점이랑 지속성 중에 뭐에 더 부합하는 문장일까요? 얘는 지속성에 더 부합하는 진술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 현재 완료 시제가 쓰였다는 거는 시점과 지속성 중에서 얘는 지속성에 부합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지속성과 관련된 표현들이 뒤에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시점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 이 둘이 조화가 이룰까요? 한 문장 안에 여기는 지속성에 포인트를 두는 거, 여기는 시점에 포인트를 두는 거. 근데 그게 한 문장 안에 있으면 조화를 이루지 못하겠죠. 마치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이렇게 타임라인이 있어요. 자, 내가 키를 어제 잃어버렸어. 근데 어제 잃어버렸는데 여기는 현재 완료 시제를 썼으니까 어제 잃어버렸고 지금도 못 찾았어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여기 yesterday가 딱 이렇게 붙어버리면 요 yesterday, 어제라는 거는 딱 요 순간에만 관심이 있는 표현이잖아요. 어제부터라는 표현인 거면 어제부터 지금까지라는 요 지속성을 얘기하는 건데 yesterday 같은 경우에는 딱 요 순간, 요 특정 시점에만 관심 있는 표현이 왔기 때문에 지속성과 시점이 하나의 문장에 들어가 버리는, 물과 기름이 섞여 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얘 같은 경우에는 쓰면 안 되는 표현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현재 완료랑 쓰일 때에는 특정 시점을 나타내는 표현과 같이 쓰일 수 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yesterday 아니면 언제 ago, 뭐 예를 들어서 3 days ago 3일 전에, 이런 것도 3일 전부터가 아니라 3일 전이라는 딱 그 과거의 시점에 대한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시점에 대한 표현이랑 현재 완료랑 같이 쓰일 수가 없다라는 그 얘기를 우리 저번 시간 때 해봤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비슷하게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I lost my key since yesterday. 자, 주어 동사 목적어 분석해 볼게요. 나는 잃어버렸다. 내 키를 어제부터라 그랬어요. 자, 일단 여기 쓰인 시제 보시면 lost라는 요 표현이 왔죠. 잃어버렸다. 그냥 동사의 3단 변화 중에 두 번째 형태가 왔어요. 네, 얘는 과거 시제입니다. 자, 과거 시제고
자, 과거 시제라는 거는 시점이랑 지속성 중에서 뭐에 더 포인트를 두는 시제인 거예요? 얘는 시점에 포인트를 더 두는 시제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제 키를 잃어버렸다라는 그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는 문장이 바로 요건데, 지금 뒤에 since yesterday 이랬거든요. 어제부터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앞에까지는 난 어제 내 키를 잃어버렸어, 지금은 어떤지 관심이 없어. 그렇지만 어제는 키를 잃어버렸다는 그 문장인데, since yesterday라는 건 어제부터 지금까지라는 이 지속성에 대한 내용인 거죠. 그래서 여기는 시점을 강조한 표현이 나타나는데, since yesterday는 어제부터니까 얘는 지속성이랑 어울리는 표현이에요. 어때요? 문장 하나에 물과 기름, 이 시점과 지속성, 서로 이제 양립할 수 없는 것들이 섞여 버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틀린 문장이라고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걸 맞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언제부터라는 이 개념을 없애서 어제 잃어버렸다라고 하든지, 뭐 아니면 위에 얘기했던 것처럼 ago, 언제 전에, 뭐 며칠 전에. 그래서 이렇게 딱 과거의 그 순간만을 지칭할 수 있는, 이 시점을 좀 더 주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랑 어울린다라는 거. 그래서 현재 완료랑 과거 시제 같은 경우에는 이 시점과 지속성 중에서 각각 어디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시간 표현들 yesterday, 뭐 3 days ago, 아니면 since, 언제부터, for, 뭐뭐 하는 동안, during the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뜻의 전치사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오는 그 표현들이 각각 시점이랑 지속성 중에 어디에 더 가까운 개념인지를 살펴봐서 각각 어울리는 시제랑 맞게 써줘야 된다라는 그 개념 절대 잊지 않도록 하세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과거 시제랑 현재 완료 시제를 비교하는 내용이었고, 이제부터는 과거 완료 시제를 한번 볼 건데, 과거 완료 시제 같은 경우에는 위에 과거랑 현재 완료 이 두 시제랑은 느낌이 좀 다소 차이가 있다라고 봐주면 돼요. 우리가 과거 완료 시제를 쓸 때는 사건이 두 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 일단 먼저 쓰도록 할게요. 과거 완료 시제. 자, 과거 완료 시제를 쓰려면 적어도 사건이 두 개가 있어야 돼요. 사건 1, 사건 2. 적어도 이렇게 두 개의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크게 이 두 가지 조건만 지켜주면 돼요. 자, 첫 번째 뭐냐면 두 사건 모두 과거에 일어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그 중에서 뭐가 더 먼저 일어났고 뭐가 더 나중에 일어났는지 이 앞뒤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더 먼저 일어난 쪽에다가 쓰는 게 바로 과거 완료 시제예요. 그래서 요거 얘기한답시고 제가 예문을 그때 들었었는데 기억나죠? 두 가지 상황을 주는 문장이 있었어요. 나는 밥을 먹었다. 나는 학교에 늦었다. 요 두 가지 상황이 있었죠. I had breakfast. 나는 밥을 먹었다. 그리고 나는 학교에 늦었다. I came late to school. 해서 요 예문 가지고 제가 과거 완료 시제를 만들었었는데, 자, 우리가 사건이 두 개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사건이 두 개가 있는지, 뭐 사건이 세 개가 있는지, 이 사건의 개수랑 관련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동사예요. 사건의 개수는 보통 동사의 개수랑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I had breakfast, I came late to school 두 문장에서 사건이 몇 개 있는지를 따져보려면 그 문장에서 동사가 총 몇 개 있는지를 우리가 세봐야 되는데, I had breakfast, 나는 아침을 먹었다 라는 이 동사 하나랑 I came late to school, 난 학교에 늦게 왔다라는 이 came이라는 동사 두 개가 있어요. 동사 두 개가 있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사건이 총 두 개가 있는 문장인 거죠. 자, 그런데 이 두 개 문장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나는 아침을 먹었기 때문에, 나는 아침을 먹었기 때문에 난 학교에 늦었다라는 문장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I had breakfast, 내가 아침을 먹었기 때문에 여기가 원인이 되고요. I came late to school,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원인과 결과를 나타낼 때 쓰는 그 접속사, 뭐뭐이기 때문에라는 그 뜻의 접속사 because를 활용해서 이 문장을 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합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because I had breakfast,
I came to school late. 이런 문장이 돼요. 자, 그런데 우리 과거 완료 시제 쓸 때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된다 그랬죠. 두 사건이 모두 과거여야 된다라는 요 조건부터 Because I had breakfast, I came to school late 이 문장이 충족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Because I had breakfast. 자, 우리 동사의 개수가 바로 사건의 개수인데 동사가 지금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근데 둘 다 지금 과거 시제로 쓰인 걸 보니까 두 사건 모두 과거다. 얘는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때 뭐가 더 먼저 일어났는지 그 앞뒤 관계, 선후 관계라고 해요. 먼저 선, 뒤후. 이 선후 관계가 파악이 되나요? 내가 아침을 먹었기 때문에 I came to school late. 난 학교에 늦었다. 지금 우리가 크게 여기가 A 사건, 내가 아침을 먹은 그 사건이 A 사건, 내가 학교에 도착을 늦게 한 요 사건이 B 사건이라고 했을 때 지금 앞뒤 관계가 명백하죠. 아침을 먹었기 때문에 학교에 늦었다. 아침을 안 먹었으면 학교에 안 늦었다라는 그 문장이기 때문에 내가 아침을 먼저 먹었어. 아침을 먹은 사건이 먼저 일어났고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I came to school late. 내가 학교에 지각을 했다라는 앞뒤 관계가 있어요. 둘 다 똑같이 이 현재 요걸 기준으로 전에 있으니까 모두 다 과거에 일어난 거 맞거든요. 아침도 과거에 먹었고 학교에 늦은 것도 과거예요. 그렇지만 그 과거 안에서도 위계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더 먼저 일어났고 뭐가 더 나중에 일어났는지. 자, 이럴 때 더 먼저 일어난 쪽 사건 A 요쪽에다가 과거 완료 시제를 써준다라는 겁니다. 더 먼저 일어난 쪽에 쓰는 게 바로 과거 완료 시제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시제를 쓰기 위해서는 문장에서 뭐의 형태를 바꿔야 되냐? 우리 모든 12개 시제 공부할 때 대원칙이 바로 시제를 건드릴 때는 동사의 모양을 바꾼다라고 했었죠. Because I had breakfast. 자, 요 부분에서 동사 부분 이 had의 모양을 과거 완료 시제에 맞는 형태로 바꿔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거 완료 시제는 동사의 모양을 어떻게 건드려서 바꿔주느냐? 자, 아까 현재 완료 같은 경우에는 동사에다가 have pp라는 옷을 씌워서 바꿔줬죠. 과거 완료 시제 같은 경우에는 요 동사 자리에다가 had pp라는 요 옷을 씌워서 과거 완료 시제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요 had pp라는 이 옷을 여기에다가 씌워서 다시 나타내 볼게요. 자, 그러면 had 같은 경우에는 원래 have 요 동사의 과거형이다 보니까 요 기본형, 요 have를 가지고 과거 완료 시제를 만들어주는 요 옷을 입히게 되면 자, 여기 있는 had 그대로 내려오죠? had.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have 아침을 먹었다라고 했을 때 그 먹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여기 있는 have는 pp 형태로 쓰이게 되면서 had 이렇게 쓰이게 되죠. 그래서 because I had breakfast Because I had breakfast, I came to school late. 난 학교에 늦었다라고 한다면 나는 아침을 먹었기 때문에 난 학교에 늦었다라는 문장이 되는 거고 과거 완료 시제랑 과거 시제가 둘 다 쓰였을 때 더 먼저 일어난 쪽은 과거 완료 시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과거 완료 시제를 쓰는 그 목적은 뭐냐면 과거에 지금 보면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사건이 얘기가 되어 있으면 어느 게 더 먼저 일어났고 어느 게 더 나중에 일어난지 그걸 파악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가 더 먼저 일어났고 뭐가 나중에 일어난지 그 앞뒤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과거 완료 시제를 사용한다라고 봐주면 돼요. 근데 이 과거 완료 시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게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 의미가 아예 다르게 전달이 될 수 있거든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한번 이제 좀 보면 좋을 문장인데 제가 두 가지 비교해 볼 만한 문장을 한번 써볼게요. I had broken up with my ex and I made a new girlfriend 라는 문장 하나랑 I broke up with my ex and I had made a new girlfriend. 자, 요 두 가지의 문장이 있는데 지금 거의 구조적으로 같지만 뭐랑 뭐가 다르냐면 여기는 had broken up 이라는 과거 완료 시제가 쓰였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요쪽이 과거 시제예요. 자, 얘가 밑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I broke up
여기가 과거 시제고 이번엔 여기가 과거 완료 시제입니다. 우리가 편의상 사건을 구분하기 위해서 A, B를 이쪽에다가 내가 자, 우리 여기 모르는 단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얘기를 하자면 여기 X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EX. 이거는 전 애인을 말하는 거예요. 전 여자친구일 수도 있고 전 남자친구일 수도 있고 문맥에 맞게. 근데 여기 뒤에 girlfriend 여자친구라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전 여자친구를 말하는 그 표현이 되겠죠. 자, 그다음 broken up with라고 되어 있는데 break up이라는 이 단어가 누구누구랑 헤어지다라는 뜻이에요. 자, I broke up with my ex. 이건 무슨 상황이에요? X가 전 여자친구, 전 애인이라 그랬으니까 나는 내 전 여친과 헤어졌다라는 그 문장인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일단 요 과거 완료 시제가 지금 서로 이제 다른 쪽에 다르게 엇갈리게 적용이 됐는데 요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에서 과거 시제랑 과거 완료 시제가 다른 쪽으로 쓰였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차를 불러오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위에 있는 이 타임라인을 한번 좀 잘 활용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 완료 시제 쓸 때는 두 개의 사건이 있어야 되고 그 중에서 더 먼저 일어난 쪽에다가 과거 완료 시제를 쓴다라고 했기 때문에 A 사건과 B 사건이 일단 모두 과거에 일어났다는 건 보장이 된 상태에서 각각 어느 시점에 대응하는지 이 타임라인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I had broken up with my ex and I made a new girlfriend. 자, 과거 완료 시제가 쓰였다는 거는 A 사건이 더 먼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A가 더 먼저 일어났고 그 다음으로 일어난 게 B예요. 둘 다 과거 일어나긴 했지만 과거 완료 쓰인 쪽에 더 먼저 일어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I had broken up with my ex. 난 전 여자친구랑 먼저 헤어지고 그리고 나서 내가 I made a new girlfriend. 새로운 여자친구를 사귀었다라는 문장이거든요. 전 여친이랑 먼저 헤어지고 그 다음에 새로운 여자친구를 사귄 거예요. 뭐 전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뭐 한 달 뒤에 사귀었든 뭐 1년 뒤에 사귀었든 어쨌든 전 여자친구랑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여자친구를 만들었다라는 그 문장인 거죠. 그런데 밑에 있는 이 두 번째 문장을 볼게요. 이것도 각각 사건을 A, B라고 한다면 I broke up with my ex and I made a new girlfriend. 나 이번엔 뭐냐면 여기가 과거 시제고 여기 뒤에가 과거 완료 시제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B가 더 먼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새로운 여자친구를 먼저 만들었고 그 다음에 내가 전 여자친구랑 헤어졌다라는 그 문장이 바로 두 번째 문장이 돼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전 여자친구랑 만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전 여자친구랑 만나고 있는 그 와중에 새로운 여자친구를 만들었어. B가 먼저 일어난 거죠. 여기 과거 완료 시제가 쓰였으니까 잘 만나고 있다가 전 여친을 잘 만나고 있다가 새로운 여자친구를 만들었어. 그리고 나서 전 여친이랑 헤어진 거야. 이거 뭐예요? 이는 바람핀 문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 완료 시제 같은 경우에는 둘 다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있을 때 더 먼저 일어난 쪽에다가 쓴다. 그럼 반대로 과거 완료 시제가 쓰인 쪽이 있다면 여기가 더 먼저 일어났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캐치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요거랑 관련된 내용 바탕으로 해서 우리 문제 C, D 두 개 풀고 오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Last Saturday, my family hiked up Soraksan and 빈칸 the wonderful landscape below. 문제를 보니까 빈칸에 동사 C에 알맞은 형태를 쓰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동사의 형태, C, 보다라는 동사죠. 동사 형태를 건드린다라는 거는 시제를 반영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동사의 모양을 어떻게 반영해서 어떤 시제를 쓸지 시제를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타임라인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하나 좀 그려놓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가 현재고 현재보다 일어난 모든 것들이 싹 다 과거. 이후에 일어난 모든 것들을 미래라고 얘기를 하죠. 자, 1번 보면은 last Saturday, 지난 토요일이라 그랬어요. 지난 토요일이라고 하면은 지난 토요일부터 지금까지라는 이 지속성에 대한 개념이에요? 아니면은 지난 토요일이라는 딱 그 특정 시점에 대한 얘기예요? 얘는 특정 시점에 대한 얘기죠. 그럼 특정 시점에 대한 얘기니까 이 see라는 동사에다가 have pp를 씌워서 have seen 뭐 이렇게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 have seen이라는 거는 봤고 지금까지 보고 있는 그 상태, 지금까지의 지속성이 중요한 개념인데 여기서는 지난 토요일이라고 얘기했고 지난 토요일은 지난 토요일에서 끝이지 지금은 어떤지에 관심이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니죠. 과거 시제를 써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C라는 동사의 과거가 saw입니다. 그래서 정답 saw로 채워주면 되고 이 문장을 한번 해석해 볼게요. Last Saturday, 지난 토요일 날 my family, 우리 가족이 hiked up 설악산. 자, 이거 어느 산인지 알고 있죠?
락산, 네, 설악산이에요. 설악산에 등반을 했고 본 거예요. The wonderful landscape. landscape 경관, 뭐 장관 이런 뜻입니다. below 아래란 뜻이죠. 아래에 있는 이제 정상에 올라가지고 아래에 있는 wonderful 멋진, 놀라운 그런 경관을 본 겁니다. 두 번째 문장 봅시다. I said 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자 이렇게 따옴표처럼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보니까 have라는 동사가 있어요. 그러면 요 have라는 동사가 있는데 동시에 see라는 동사를 쓰래. 이거 문장 하나에 동사 하나랑 그 다음에 see가 여기 들어가게 된다면 총 요 문장에 동사가 두 개 들어간 잘못된 결과가 일어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have는 가지다라는 그 뜻의 have가 아니라 현재 완료 시제를 만들 때 쓰이는 그 have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이거 무슨 말이냐? have 플러스 pp의 형태를 여기다가 써줘라 라는 얘기예요. seen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왜 과거 시제가 아니라 have pp라는 현재 완료 시제를 써야만 했냐? 우리 현재 완료 시제라는 건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있는 이 지속성이랑 관련 있는 개념이라고 얘기를 했죠. I have never seen such a beautiful view. 자, 우리 such라고 하면은 그러한이란 뜻이에요. 그러한 beautiful 아름다운 view 전망이죠. 막 이 호텔의 뷰가 좋다. 뭐 오션 뷰, 시티 뷰 이런 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그러한 아름다운 전망을 한 다음에 I have never seen 난 본 적이 없다는 뜻인데 나는 그런 아름다운 전망을 본 적이 없다. 라는 말에 깔려있는 의미가 뭐냐면 내가 출생 이후에 내가 태어난 곳 지금까지 내가 그 아름다운 전망을 본 적이 없다라는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태어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 내가 살아온 그 시간 속에서 나는 그런 아름다운 전망을 본 적이 없다라는 거는 내가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니까 지속성에 가까운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내가 어제 이런 거를 본 적이 없다. 뭐 그저께 이런 걸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살면서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라는 거고 살면서 지금까지라는 거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속성이랑 연결되는 개념인 거죠. 시점과 지속성 중에 나눴을 때. 그래서 여기는 현재 완료 시제로 써주면 되겠다. 3번. My dad said he 빈칸 the landscape from the top twice. 자, 지금 보면 이 빈칸에다가 동사를 써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동사가 들어간다고 쳤을 때 이 전체 문장에는 동사가 총 몇 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said라는 말했다라는 동사 하나랑 그 다음에 he 빈칸 the landscape 이 자리가 동사가 들어갈 자리니까 동사가 총 두 개 생겨요. 우리 동사의 개수는 사건의 개수랑 연결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 나타나는 사건도 총 두 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어디 하나랑 어디 하나에 두 개의 사건이 있냐면 my dad said 우리 아빠가 말했다라는 요 A라는 사건 하나랑 he 한 다음에 여기가 사실은 C라는 동사를 알맞은 형태로 바꿔 써야 되는 거죠. From the top twice라는 건 뭐냐면 탑이 정상이란 뜻이에요. 꼭대기. twice 두 번이란 뜻이죠. 꼭대기에서 두 번 landscape 아까 위에서 경관이라 그랬어요. 그가 산의 정상에서 뭐 산일 수도 있고 아니 어디 정상에서 두 번이나 경관을 봤다라는 그 두 개의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 A 사건과 B 사건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볼 건데 자 뭐가 더 먼저 일어났고 뭐가 나중에 일어났는지 그걸 우리가 잘 살펴줘야 돼요. 자 타임라인을 다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 B 두 사건이 있는데 우리가 의미로 따졌을 때 의미 해석상 접근을 했을 때 우리 아빠가 말한 A 사건이 있고요. 우리 아빠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그 말을 한 그 행위 기준으로 전에 두 번이나 그 정상에 올라가서 경관을 봤다라고 한 그 B 사건이 있어요. 그러면 말을 먼저 했을까요? 아니면 경관에 먼저 올랐을까요? 정상에 먼저 올랐을까요? 자, 요거는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산의 정상에 올라가서 그 이후에 아빠가 말을 한 건지 이렇게 말하면 좀 더 복잡해질려나? 자, 지금 여기 B 사건이 담고 있는 거는 아빠가 정상에 올라간 적이 두 번이나 있다라고 하는 아빠의 경험을 얘기한 거죠. 아빠의 경험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아빠가 말을 한 거예요? 아니면 아빠가 말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산에 두 번으로 올라간 그 경험을 한 거예요? 아빠가 산에 두 번이나 올라간 적이 있다라는 그 경험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B 사건이 먼저 일어났고 그 다음에 A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봐야 돼요. 아빠가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고 있어요. 나 전에 산에 두 번 올라갔다라는 그 경험이 있다라는 거를 이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둘 다 과거죠. 둘 다 과거인데 이 아빠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 말한 이 시점 기준으로 그 아빠는 전에 산에 2번이나 올라간 그 경험이 있다라는 과거에 대한 얘기가 있고, 그래서 이 과거에 대한 그 경험이 말한 그 시점보다 더 전에 그 경험을 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우리가 과거 완료 시제를 써줘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B 쪽에다가 과거 완료 시제를 써준다면 he, see가 아니라 he, 자, 요 동사에다가 had pp라는 옷을 입히면 얘는 과거 완료 시제가 쓰였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he had seen 이렇게 가져야 돼요. 자, 마지막 4번 볼게요. Right then, 바로 그때란 뜻입니다. then이 그때란 뜻이에요. 물론 이제 그러면이란 뜻도 있어요. 바로 그때 I 한 다음에 여기는 C라는 단어를 바꿔 써야 되겠죠. 근데 바로 그때라고 했으니까 지금이 아니라 그때라는 거는 과거를 애초에 깔고 있는 내용이죠. 바로 그때 나는 내 친구를 봤어요. near, 어디 근처에 란 뜻이고요. 어디 근처에서 by the nearest rock. 최상급이죠. 최상급이니까 가장 큰 바위 근처에서 내 오래된 친구를 본 거예요. by chance, 수거입니다. 우연히 란 뜻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때 나는 가장 큰 바위 근처에서 내 오래된 친구를 봤다라는 그 문장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바로 그때라고 얘기를 했고, 자, 바로 그때라는 거는 지금이라는 게 아니니까 우리 그때랑 반대되는 게 지금이죠. 지금은 현재인데 그때는 과거를 나타내는 거니까 바로 그때 나는 우연히 가장 큰 바위 근처에서 내 오래된 친구를 봤다 그랬어요. 자,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딱 요 순간에 내가 그 오래된 친구를 본 거죠. 내가 친구를 보기 전에 뭐 다른 뭔가의 일이 있었다 그런 게 아니라, 아니면 내가 딱 마주친 그 순간에 그 순간 전부터 친구를 본 게 아니라 내가 그 친구를 마주친 그 순간에 친구를 본 거니까 이거는 과거의 딱 그 특정 시점에 대한 얘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C라는 동사를 과거 시제로 바꿔서 써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D로 넘어갈게요. I lost my cell phone, so I don't have it now 라는 문장인데 이거를 하나의 문장으로 합쳐서 이 두 가지의 정보들, 난 핸드폰을 잃어버렸고 그래서 지금 핸드폰이 없다라는 그 두 가지 정보를 한 문장 안에 잘 담아낼 수 있도록 적당히 내가 시제를 잘 활용해라 라는 걸 묻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타임라인 그렸을 때 여기가 현재고 앞에 있는 거 모두 다 과거, 뒤에 있는 거는 싹 다 미래의 개념이겠죠. 우리가 동사의 개수랑 일치하는 거는 뭐의 개수랑 똑같다? 사건의 개수랑 똑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I lost라는 과거 시제가 하나 보이고, 그다음에 뒤에 또 보면 I don't have라는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시제 동사가 또 보여요. 그럼 사건이 총 2개가 있는 건데, 자, 앞에 있는 요 A 사건, 뒤에 있는 B 사건이 있다고 했을 때 I lost my cell phone, 여기는 과거 시제를 썼어요. 과거 시제가 썼다는 거는 과거에 내가 핸드폰을 잃어버린 거죠. So 그래서 I don't have it now. 지금 여기는 무슨 시제가 쓰였냐면 don't have예요. 뭐 didn't have도 아니고 뭐 haven't had도 아니고 don't have입니다. 우리 don't는 do 플러스 not이고 do가 현재죠. did가 아니니까 현재 시제예요. 자, 그러면 나는 핸드폰을 과거에 잃어버렸고 지금도 핸드폰이 없다는 거예요. 핸드폰이 없는 상태가 과거나 지금이나 일치했다는 거는 과거에 핸드폰을 잃어버렸고 그게 지금도 없다라는 이 내용이랑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거 무슨 시제 써야 돼요? 현재 완료 시제 써줘야 되죠. 자, 그래서 나는 핸드폰을 잃어버렸다 할 때 우리 잃어버리다라는 동사를 lose에다가 현재 완료 시제 만들어주는 have pp 입혀서 써주면 I have lost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I visited 제주도 when I was 7 and 12. 자, 지금 보면은 난 제주도에 방문했다. 내가 7살과 12살이었을 때라고 했어요. 그럼 내가 7살일 때랑 12살일 때 이렇게 총 2번에 걸쳐 제주도를 방문했는데, 자, 지금 여기 보면 twice라고 되어 있거든요. 2번이란 뜻이에요. 지금 뭘 기준으로 2번인 거냐면 그 사람의 인생을 기준으로 2번인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자, 잘 보세요. 잘 들으세요. 제가 뭐라 얘기했냐면 이 사람이 살아온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라 그랬어요. 전체라는 건 딱 그 특정 시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그 전체, 그 기간의 전체요. 범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출생한 시점부터 해서 현재까지 이 총 경험을 봤을 때, 이 총 범위 안에서 두 번 갔다는 거예요. twice. 자, 그러면 출생이라는 그 과거의 시점부터 지금까지라는 그 개념. 이거는 현재 완료 시제랑 되게 잘 들어맞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여기 있는 동사 visited를 가지고 have pp라는 옷을 씌워서 여기는 현재 완료 시제로 동사의 모양을 바꿔서 채워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visited라는 동사의 기본형 visit, 방문하다라는 요 뜻의 동사에다가 have pp라는 옷 입혀서 씌워주면 되는 거예요. I have visited 제주도 twice. 자, 마지막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plane left on time and I got to the airport late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on time이라는 표현이 있죠. 자, on time은 무슨 뜻이냐면 수거예요. 제 시간에 라는 뜻이에요. 제 시간에. And I got to the airport late. 자, 우리 get to라고 하면 어디에 도착하다라는 뜻이거든요. 해석을 해볼게요. 비행기가 제 시간에 떠났어요. 여기는 left가 떠나다라는 뜻의 동사거든요. 3단 변화가 leave, left, left 이렇게 하죠. And I got to the airport late. 그리고 난 공항에 늦게 도착했어요. 동사의 개수랑 사건의 개수랑 일치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사 하나. 그 다음 여기 get to 어디에 도착하다라는 동사가 두 개 있어요. 동사가 두 개 있다는 건 그만한 사건도 두 개가 있다는 거죠. A 사건, B 사건. 자, 비행기가 제 시간에 떠났고 난 공항에 늦게 도착했다. 자, 그럼 보면은 두 사건, 비행기가 뜬 사건이랑 내가 공항에 도착을 늦게 하는 그 두 사건 중에서 뭐가 더 먼저 일어났을까? 비행기가 먼저 떴을까요? 내가 공항에 먼저 도착했을까요? 비행기가 먼저 떴고, 그리고 나는 공항에 늦게 도착했다라는 거는 내가 비행기가 뜨고 나서 도착을 한 거니까 요 순서대로 쓰는 게 맞겠죠. 근데 둘 다 과거긴 해요. 이때 우리가 둘 이상의 과거 사건이 있을 때 더 먼저 일어난 쪽에 쓰는 게 바로 과거 완료 시제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요 중에서 더 먼저 일어난 A 쪽, 즉 말하자면 요쪽에다가 써주는 게 바로 과거 완료 시제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the plane, 자, 비행기가 한 다음에 요 left라는 동사를 기본형 leave라는 요 동사를 과거 완료 시제 깔아서 여기다 써주면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leave라는 요 동사에다가 내가 had pp라는 옷을 입혀서 씌워줘 답을 채워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The plane had left가 되겠죠, 그러면.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문제풀이 마치도록 할 거고요. 우리 다음 수업은 5월 6일이었는데 5월 6일이 대체 공휴일로 인해서 연휴 기간으로 인해서 수업이 없어요. 그래서 5월 8일 목요일 날 보도록 합시다. 고생했습니다.